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 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그동안 잘 있으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저한테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그만두냐고, 유튜브 안 할 거냐고, 영상 언제 올리냐고 이렇게 궁금해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좀 무리하지 않고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천천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찾아온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피드백 하면 보통 이렇게 지적질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피드백은요, 자극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나? 제가 특별 제작한 피드백 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이 마음속에 이 피드백 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드백 통 안에 어떤 피드백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 인간은 이렇게 해로운 관계, 피하고 싶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피드백은요, 지적질한다, 좁은 개념보다는요,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자극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그리고 다음 영상 두 편으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천천히 따라와 보시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피드백의 종류는요, 총 5가지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5가지는요, 이 책을 참조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목은 사람을 움직이는 피드백의 힘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5가지 피드백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해 볼 피드백 종류는요, No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없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피드백 통에 아무도 피드백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최악의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찍는데 아무도 댓글이 없는 거예요. 뭐 잘한다는 응원도 없고 이게 뭐냐 이런 악성 댓글도 없을 때, 그럴 때 No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피드백의 종류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한 사람에게 잔인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칭이나 강연을 하다 보면요, 내가 노 피드백 하려던 건 아닌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이를테면요, 선배가 후배에게 이제 일을 지시해 놓고요, 중간에 뭐 사사건건 관여하면 좀 싫어할까봐 오히려 배려한다고 해서 노 피드백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중간에 관여하면 싫어하니까 그냥 두려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두는 거 뭐예요? 이건 노 피드백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으면 후배는 나한테 주도권을 준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관심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또 부모 자식 간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춘기 되면 방문 꽝 닫고 들어오지 마 이런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요, 그냥 놔둬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자꾸 간섭하고 말 시키면 짜증내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들어오지 마, 말 시키지 마 라고 말하는 아이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을까요? 요게 있어요. 피드백통. 여기다 누가 피드백 좀 좋은 자극 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진짜로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의 손을 넘어가진 않을게. 근데 나 여기 있어.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항상 널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네가 언제든 원하면 우리랑 같이 상의하고 얘기할 수 있어 라는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러브레터를 보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함인데 상대에게 노 피드백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도 노 피드백 안 돼요. 두 번째 피드백의 종류는요, 무의미한 피드백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뭔가 엄청 많은 자극을 주긴 하는데 받는 사람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엄청 많은데 쓸 말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가 없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무의미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드백의 내용이요,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고 애매할 때, 그럴 때 이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요, 저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요, 이 무의미한 피드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같은 실수를 했는데요. 저희 말마음 연구소에서 홈페이지를 지금 좀 다시 개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디자인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딱 작업해서 저희 연구소 실장이 저한테 이거 어떠냐고 의견을 좀 달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거 너무 안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건 뭘까요? 똑똑하지 않다는 건 어떻게 바꾸라는 걸까요? 정보가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엣지 있는 거 없나요? 조금 다른 버전 없을까요? 말은 말이지만 상대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피드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건 좀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상대를 위한다고 한 말인데 어쩌면 그것은 상대에게 필요한 꼭 맞춘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하려고 내 마음 좋으려고 편하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 피드백통에 무의미한 피드백은 가능한 넣지 말자. 그리고요, 무의미한 피드백을 하잖아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피드백을 해도 여기 안 들어가고 옆으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피드백의 종류는요, 지지적 피드백입니다. 지지적 피드백은요,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서 이렇게 따뜻한 피드백을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 그걸 우리는 지지적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선배고요, 내가 후배에게 일 하나를 부탁했어요. 한 장짜리 기획안을 한번 만들어 와봐. 이렇게 한번 부탁한 거죠. 그래서 받아봤더니요, 제법 괜찮아요. 예를 들면 아주 핵심 메시지를 잘 뽑아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그룹핑해서 잘 유형화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들고 피드백을 하셔야겠죠? 후배의 피드백 통 안에 좀 따뜻하게 그득 채우셔야 하겠죠?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럴 때 흔히들 하는 지지적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잘했어. 그래. 제법 괜찮은데?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무의미한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잘했어. 대단해. 최고야. 이런 피드백은 상대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잘했고 나한테 어떤 자질이 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하면 되겠구나 라고 구체적인 정보가 빠져있는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했어, 대단해, 파이팅, 이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지적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리더의 말그릇에서는요, 지지적 피드백을 할 때 3C를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C는요, 컨텐츠. 그러니까 지지적 피드백을 할 때 내가 인정하고 격려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C는 뭐죠? 캐릭터. 혹시 책 갖고 계신 분은 얼른 찾아보세요. 캐릭터는 뭐냐면 바로 특성, 기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려면 그 후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특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 혹은 강점이라고도 부르죠. 어떤 특성이 이 컨텐츠를 만들어냈는지를 엮어주는 거예요.
같은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발휘한 캐릭터, 강점, 기질, 특징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연결해 주는 게 두 번째 C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C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컨트리뷰션이죠. 내가 오늘 한번 지적 피드백으로 당신을 기절시키고 말겠어. 혹시 이렇게 작정하셨다면 세 번째 C까지 해주시면 좋죠. 이런 당신의 캐릭터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후배가요, 아주 핵심 메시지를 잘 뽑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형화를 아주 정확하게 잘 그룹핑했네. 이게 바로 컨텐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 후배의 어떤 캐릭터 덕분일까요? 예를 들면 그 친구가 굉장히 언어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걸까요? 그 부분을 건드려주면 이 친구가 좋아할까요? 혹은 어떤 데이터를 읽을 때요, 거기서 중요한 걸 딱 발췌하는 능력 있죠. 그 중요한 걸 잘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석력, 논리력, 그 어떤 것일까요? 혹은 그룹핑을 한다는 것은요, 그 문해력, 독해력 덕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컨트리뷰션에서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독해력, 문해력, 언어 감각, 유형화하는 능력이 이 기획안을 만들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너가 이렇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야, 내가 이거 보니까 이제 기획안을 서서히 조금씩 더 넘겨도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고마워, 내가 든든하네. 이런 것도 일종의 컨트리뷰션이겠죠.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나 내가 하는 어떤 컨텐츠들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엄청 궁금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해서 컨텐츠를 올리고 나면 여러분께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모든 지적 피드백에서 매 순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냥 되는 거 하시면 돼요. 네, 컨텐츠, 캐릭터, 컨트리뷰션. 이 세 가지를 여기다 담아두시면 그냥 마음 후끈해서 그날 퇴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나서도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댓글 한번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영상에서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컨텐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캐릭터, 저의 어떤 특성이 그것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컨트리뷰션, 여러분께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아니 뭐 저조차 하는 얘기 아니고 연습 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드백의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세 가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No feedback. 사람은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니까 no feedback 하지 않기를 우리 주의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무의미한 피드백. 나조차고 하는 말은 그만하자. 이야기 나눠봤고, 세 번째, 지지적 피드백까지요. 이 세 가지 한번 관련한 사연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랑은 두 번째 피드백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만나요.